되는 거야? 예. 예,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용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죄송해요. 이게 PPT가 공용으로 만들어져서 2학년, 3학년 동시에 다 만들어져가지고 좀 필요 없는 화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학생들과 또 어머니들이 또는 학부형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내용,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가, 또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드리고, 그 다음에 심화 선택에서 미적분, 기하 어떤 걸 선택해야 옳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의 완성은 크게 수학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즉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개념의 완성, 즉 이제 개념이 튼튼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인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정석이나 이런 기초 개념, 정석에서 다루는 기초 개념이 있고, 또 요즘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킬러 문제들이죠. 수능에서 킬러 문제들인데, 그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고급 개념과 특수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이제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1학기 때 모의고사하고 2학기 때 모의고사는 좀 다른데, 2학기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1등급 받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저 80점이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문제를 다 맞췄을 때 80점이 되는 겁니다. 킬러, 중킬러 다 합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14번, 15번, 그 다음에 19, 20, 21, 22, 그 다음에 28, 29, 30, 이 9문제인데, 이 9문제 중에서 좀 더 좁히면 진짜 킬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5번, 21번, 22번, 30번, 이 네 문제입니다. 이 네 문제가 모두 다 4점짜리고, 이 네 개 다 틀렸을 때 84점이고, 그 84점이 바로 1등급 맨 마지막 카트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되고, 실수 같은 거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1등급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에 관한 문제인데, 그 예전 그 선배들이 받는 1등급과 지금 1등급은 이과 기준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전에는 92점이 1등급이고, 그 이과생의 상위 4%죠. 근데 그 4%라는 말을 이과 가형 선택하는 기준으로 보면 한 6천 명 정도 남짓되는데, 그 6천 명이 정확하게 전국에 있는 의치항과 서울대 연세대 학생들 합치면, 이과 학생들 합치면 6천 명보다 약간 더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 명수는 변하지 않았죠. 지금도 그 1등급이 지금 점수가 내려갔는데,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같이 편입되면서 이제 섞여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1등급이 내려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84점을 받는다 해서 옛날처럼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92점 이상 받아야지 아까 내가 말한 전국에 있는 의치안, 서울대, 연세대, 뭐 고려대 정도? 고려대는 사실 요즘에 점수가 좀 정시에서 낮아서 서울대, 연세대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실제적으로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92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킬러 4개 중에 적어도 2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킬러 문제를 풀지 않고는 좋은 대학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다른 부분인데, 그 개념이다라는 게 한 개 가지고 모든 걸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기본 문제 푸는 개념들하고 킬러 문제 푸는 개념들이 달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본 개념에 있는, 기본 문제에 있는 개념보다 킬러 문제에 있는 개념들이 훨씬 더 확장성 있고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이 1학기 때는 기초 개념 정리, 2학기 때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킬러 문제 풀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첫 번째 뭐냐면, 이 기초 개념을 그 1학기 때 해버리면 2학기 때 킬러 문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킬러 개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학기 때 그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를 풀 때 적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학기 때부터 킬러 개념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다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수학 문제 풀 때 두 번째가 바로 사고력인데, 실질적으로 이 개념의 이해보다 어떻게 보면 사고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수학 문제 틀렸을 때, 이 문제를 왜 틀렸는가? 원인을 알아야지 그에 맞는 결과를, 이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 대부분이 만약 문제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왜 틀렸냐라고 물어보면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작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공식이라든지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라거나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5등급 이하에, 그러니까 5, 6, 7, 8, 9등급에 있는 학생들이고, 그 강남에서 1, 2, 3, 4등급 정도에 되는 학생들, 뭐 내신 기준이든 모의고사 기준이든 그 정도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냥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왜 문제 틀렸냐라고 물어보면 딱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가 실수했다. 두 번째가 그냥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실수한 문제 빼고 내가 못 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 못 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걸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면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는 생각이 안 났다, 못 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고력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뭐 IQ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이제 IQ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머리가 좋아야지 문제를 잘 푼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말인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러면 이 머리는 타고나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머리는 정확하게 몸에 있는 근육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계적인 역도 선수만큼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훈련을 하면 지금 들어 올릴 수 있는 물건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은 전 세계적인 학자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생각보다 낮고, 그건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고력을 강화하는가? 다른 과목은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스스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학생들의 사고력 강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한다 이러면 단순하게 수학을 예를 들어 2시간, 3시간 공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뭐 확인 문제라든지 익힌 문제 이런 것들은 고3들이 풀기에는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그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하면,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문제를 풀게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럼 초등학교 학생들 문제 잘 풀겠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 문제를 계속 푼다고 해가지고 수능 점수가 올라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집 한 권을 놓고 봤을 때 그 문제집 안에는 쉬운 문제도 있고 중급 문제도 있고 고난도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주 이 쉬운 기초 문제 유형들을 1, 2등급 학생들이 푸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그거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놀고 있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사고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문제는 그 학생이 풀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를 계속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개념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1, 2등급 학생들, 근데 이제 이 1, 2등급이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학이 1등급이 돼야 돼요. 1등급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킬러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지만 좋은 대학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의 힘을 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접근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능한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 1kg짜리 바벨을 들고 근육의 힘을 기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할 때도, 내가 이제 여름 대비로 몸을 만들겠다, 근육을 만들겠다 이랬을 때, 1kg짜리 바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운동하는 건 맞기는 맞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과연 이 몸이 만들어지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얼마 동안 훈련을 하는가? 1개월 동안 훈련한 사람과 2개월 동안 훈련한 사람, 1년 동안 훈련한 사람 완전히 다르겠죠. 이 킬러 문제를 풀 정도의 사고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력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가 필요한데, 그걸 1학기 때 기초 개념 정리하고 2학기 때 사고력 강화 킬러 문제 푼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한 3, 4개월 밖에 킬러 문제 풀이 연습을 못한 거죠. 그 학생이랑 겨울방학부터 1년 동안 계속 킬러 문제 푼 학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쳐 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 겨울방학부터 킬러 문제를 가르쳐 줘야지. 그때 겨울방학 때 킬러 문제를 배우면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또 실질적으로 숙제 내줘도 잘 못 풀어요. 실질적으로 겨울방학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지 2학기 되면 킬러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근육의 힘으로 비교했을 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수능까지 이제 딱 한 1년 남았죠. 그 1년 동안 수능을 풀기 위한 충분한 개념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고 효율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 효율을 뽑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겨울방학부터 실질적으로 고난도 수업을 듣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향.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이번 제가 겨울방학 때 이 대치메이카에서 미적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미적분 제 교재, 개정 교재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 다 그래요. 1학기 교재는 기출 중심으로 가는데 저도 이제 기출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기출 문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교재를 기출로 쓰지는 않고 문제의 제 개념 교재 한 반 정도가 기출 문제고 반 정도는 만든 문제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출 문제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를 하더라도 킬러 문제를 기반으로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고 이것을 킬러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1학기 때부터 그 고난도 문제 꼭 킬러 문제만으로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려운 4점짜리하고 킬러 문제 위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제 설명을 듣고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애가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문제를 따라갈 수 있나요? 라는데 이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하고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완전히 달라요.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수업에 대해 적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이 강사의 능력이다라는 게 그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쉽고 학생들이 하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가, 그게 바로 강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킬러 문제 다룬다 해서 문제가 어려운 것이, 이제 수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킬러 문제를 학생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방법을 저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에 쓰는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또 킬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방학부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2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가 다지기, 2단계가 뛰어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는 4점짜리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4점도 있고 어려운 4점도 있고 즉 다지기에서는 이런 고난도 4점짜리 그 다음에 약간 쉬운 4점짜리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이제 숙제를 내주고 뛰어넘기에서는 킬러 문제 위주로 숙제를 2단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교급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뛰어넘기까지 풀면서 처음부터 킬러 문제 준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 4등급 정도 학생들은 사실은 겨울방학부터 킬러 문제 풀기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다지기만 풀면서 어려운 4점까지, 즉 킬러 문제 4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는 다룰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쉬운 문제들이나 기초 개념 문제는 빼버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 효율이라는 관한 문제, 이 효율은 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고효율을 내는가,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는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 위주로 진행을 시켜줘야지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실력이 상승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수학 문제는 맨 마지막에 가면 이 사고력이에요. 얼마나 그 학생이 생각하는 힘이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게 결판나기 때문에 그 훈련을 1학기 때부터 충분히 시켜줘야지 2학기 때 충분한 효과가 난다라는 거, 그거 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이 부분은 하지 않을게요. 내신과 수능 했는데 이제 고3 왔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짧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강남은 그나마 괜찮다. 뭐냐면 이 내신이 그 대치동 내신하고 좀 다른 지역 내신이 약간 달라요. 대치동 내신은 약간 고3 모의고사 문제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또 충분히 고난도, 그러니까 대치동 내신들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내신 준비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도 고3 넘어가서 수능으로 변신할 때 크게 이제 무리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지방이나 외곽 지역으로 가면 이 내신 문제하고 수능 문제하고 퀄리티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응 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요 대치동 쪽이 아니라 타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겨울방학 때 수학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고3 때 수학에서 굉장히 좀 비참한 결과가 난다. 약간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학년 되면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기준으로 수학 한 3등급 정도? 내신 3등급이나 4등급 학생들도 제가 1등급까지 나오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학생들은 1등급 나오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넣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대치동이 아닌 경우에는 겨울방학 동안 수학 공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라. 그것 때문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러면 딱 이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내신에다가 플러스 킬러 문제 하면 수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격적으로 겨울방학에 킬러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시켜라. 특히 이제 내신 1, 2등급, 3등급 초반에 있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킬러 문제에서 모든 게 결판나고 다른 부분들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그게 매점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90점 넘는 그런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수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내가 짧게 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제는 이제 겨울방학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짧게 설명할게요. 뒷부분에 있는 미적분과 기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짧게 설명하면, 선행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대치동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특히 이제 뭐 내신을 안 했다는 거, 미적분 같은 경우 내신을 안 했다. 그 다음에 또 뭐 기하도 내신 안 했다. 뭐 그런 학생들 좀 있잖아요. 예. 그런 학교들은 이 겨울방학 때 훨씬 더 많이, 특히 이제 가끔씩 제가 어떤 학생들을 좀 보냐면, 지금 고3 올라가는데 아직 미적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생들 가끔씩 있어요. 또는 기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정말 고3이 힘들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애들 보거든요. 전교급 학생들인데 선행이 안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아마 보내야 될 거예요. 이게 냉정하지만 강사로서 이제 어머니들에게 자꾸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현 상황을 좀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은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기말고사 끝나고 뭐 인강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배우지 않았던 부분을 반드시 채우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넉넉고 그냥 겨울방학 때 그냥 처음 시작반 이래 들어가 버리면, 겨울방학 때 처음 시작반 들어가 버리면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공부가 덜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 자체가 난이도가 절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개념 겨울방학 때 다지면 어느 세월에 수능을 준비하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길을 가야 돼요. 남들보다 뒤처져 있으면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 다시 준비해서 가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늦었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2배, 3배 힘들게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한 보름 정도 시간 남을 건데, 한 20일이나 보름 정도 시간 남을 건데, 그때 예를 들어 내가 미적분 안 배웠다 그러면 그 미적분을 한 번만 돌려서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 3학년 수업 들어가면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최소한 미적분 2번 돌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겨울방학 동안 미적분을 차근차근 배운 학생하고 집중적으로 2주 동안 배운 학생들의 차이가 뭐가 나냐면, 겨울방학 동안 배운 학생들은 한 주에 한 번씩 오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은 수업 배우고 복습하고 숙제하고 또 수업 배우고 복습하고 숙제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진행이 되는데, 한 보름 동안 미적분을 처음 배운 학생들은 복습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수업 듣고, 그냥 인강 같은 경우 쉬우니까 1.5배속 듣고 숙제할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수업만 듣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거의 한 2번 돌린다는 거죠. 인강으로 한 2번 돌리고, 그러면 이제 수업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단기간에 하는 거는 확실히 장기간에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2번 이상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수업에 합류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가능한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어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수능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수학은 결론이 사고력 싸움이에요. 얼마나 수학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뛰어난가. 즉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고 혼자도 잘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그 작년에 가르친 학생 중에 최고 고득점이 뭐냐면 전과목 만점이 있어요. 제 수업 듣는 그 중동고 학생 한 명이 수능 전과목 만점 받고 서울대 의대 갔는데 그 학생 예를 들면 걔는 고등학교 중동고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을 배운 적이 없대요. 학원에서. 왜 배운 적 없냐 그러니까 몇 번 가긴 갔대요. 갔는데 중학교 때도 갔고 고등학교도 갔대요. 갔는데 가보니까 배울 게 없더라는 거죠. 선생님이 자기보다 잘한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뭐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안 배우는데도 점수 잘 나오니까 뭐하러 가냐 이런 식으로 거의 전 과목을 하나도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3 되니까 고3은 킬러 문제도 있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소문을 듣고 이제 제 수업을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울 게 좀 많거든요. 그 학생이 그 고3 겨울방학 첫 강의부터 맨 마지막 종강 때까지 제 수업을 끝까지 들은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옛날에 수학을 참 잘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배우지 않으면 고급 개념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뭐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고력 때문이에요. 그거 없어도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다 풀어낸다는 거죠. 전교 1등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대부분 보면 개념이 튼튼해서 그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좋아서 자꾸 누가 뒤에서 가르쳐줘요. 딱 이 문제 보면 이 문제 이래 풀면 되겠네. 이 문제 이래 풀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킬러 문제 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생각이 떠올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겨울부터 그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편안한 수업은 그 학생 인생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그 학생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편안하죠. 일종의 그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까 내가 근육 훈련 이야기했죠. 운동하러 갔을 때 그 헬스 트레이너가 1kg짜리 바벨 가지고 운동시키면 별로 안 힘들잖아요. 또 운동하는 느낌도 나죠.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잘 다니는데 독한 트레이너 만나면 그 사람이 들 수 있는 최고 무거운 무게를 들게 만들고 또 빡시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실질적으로 몸에 좋지만은 그만둬 버리죠. 힘드니까 안 간다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헬스 한 6개월 끊어놓고 한 몇 번 가다 그만 가고 그냥 돈 다 날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한테 도움되는 건 뭐죠? 바로 어려운 수업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까다로운 수업을 들어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요 뒤에 들어가가지고 미적분과 기하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가,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막 구체적 자료 없이 그냥 허공이 되고 뭐 이게 이래서 좋고 저게 저래 좋고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정확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달 부분은 제가 준비를 좀 잘 했는데요. 6월달에 저기 그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 그 다음 기하 선택한 학생들의 만점과 그 다음에 표준 변화 점수, 1등급 점수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등급 컷이 그때 이제 6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점수가 84에서 85점, 그 다음에 기하는 86점 이렇게 해가지고 기하가 약간 더 높죠. 근데 이제 1등급 딱 컷 걸리는 표준 변화 점수는 같아요. 무조건 다 134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의 상위 4%, 그 다음에 4%보다 좀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 미적분 선택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84점이죠. 그 다음 기하 선택에서 86점 받은 학생의 이게 바로 1등급 카트라인인데요. 이 학생들의 표준 변화 점수는 같아요.
그 다음 2등급 카타라인도 같고, 이제 등급이 끝날 때마다 그 점수는 항상 같아요. 같고, 문제는 그건 뭐냐면, 100점 받았을 때 점수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점 받았을 때 미적분이 항상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들 그 비율을 보면, 확률 같은 게 선택한 학생들 전체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 가까이 된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게 문과 학생들이에요. 이과 학생들은 40%인데, 그 중에 뭐 한 8% 정도가 기하, 나머지 32% 정도가 미적분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럴 때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표준 변화 만점이 얘는 146점, 145점 이렇게 돼 있죠. 9월달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건 뒤로 가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3점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 그 만점 받은 학생이 145점, 그 다음에 기하 만점 받은 학생이 142점. 이 142점 점수를 다시 미적분으로 환산하면 원점수로 97점 받은 학생이 원점수가 142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이 이제 4점 차이 났는데, 단순히 이렇게 보면, 이거 미적분 선택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쪽을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기하 선택 학생들의 표준 변화 점수가 이렇게 낮는가 이러면, 제가 6월달은 자료를 못 구했는데 9월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통계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걸 통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냐면, 그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그 입시 사이트에 학생들이 채점 서비스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몇 점 이렇게 몇 점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체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성 선생님하고 친한 분들이 많아서 대성에서 나온 자료를, 마이맥에서 나온 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 9월달 수학 등급 기준으로 그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 수투 평균 점수가 기하 선택한 학생들보다 한 6점 정도 더 높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한 6점 정도 더 높았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그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기하 선택 학생보다 뭐 표준 변화는 약간 더 점수가 뻥튀기 되지만 원점수로도 6점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점을 보더라도 지금 이거 상쇄가 됐죠, 점수가.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보면 6점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3, 4점 정도로 이렇게 점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표준 변화 점수의 맹점인데, 과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탐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죠? 지학이죠. 근데 지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보통 보면 물리화학 생물 중에 좋아하지 지학을 좋아하지도 않고 대학 들어가서 지학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지학을 많이 선택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표준 변환의 맹점이 바로 공부가 못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갔을 때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하를 많이 지학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기하 선택 학생들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든 미적분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세 개 다 점수가 뭐 가감을 절대 주진 않아요. 그거는 그 점수 그대로 다 사용하는데, 결론적으로 선택 과목인 기하, 미적분, 확률, 통계 26점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인데, 이 26점에서 다시 표준 변환, 즉 평균과 분산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미적분 학생들이 공부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기하 선택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에서 수원수투에서 벌었던 점수를 미적분에서 점수를 깎아 먹어서 점수 차이가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약 선택 과목들이 똑같은 난이도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점수가 제일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난이도로 만약,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신이 있어가지고 미적분과 기하를 똑같은 난이도 출제했다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마 기하가 미적분보다 표준 변화 점수 만점이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뭐 이건 저 내피셜인데, 지금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가능한 한 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세 개 만점 표준 변화 점수를 맞추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선택 과목을 봤을 때 미적분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선택 과목을 좀 쉽게 내겠다 그랬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거울의 미적분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30번 기준으로 봤을 때요, 미적분은 30번 문제는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22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22번 난이도에 그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하 30번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풀기 쉽거든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킬러라는 느낌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조금이라도 확률 통계 공부한 학생은 그 8문제 다 맞추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를 쉽게 내면 표준별로 점수가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택 과목을 쉽게 출제함으로써 이 만점을 비슷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확률과 통계는 문과 학생들이고 이 문과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지금 원점수가 90 이전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는 이거 퍼센테이지를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가 4%지 안에 조금씩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확률과 통계가 엄청나게 쉽게 출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시간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미적분에 있는 8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시간이 30분이다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2개 다 풀어보거든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23, 4분이면 8문제 다 풀어요. 여기에서 세이브되는 점수가 5분 이상이 항상 세이브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하에서 이 시간이 세이브된다는 말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죠? 수원수투에 더 시간을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자기 실력에 비해서 미적분보다 사실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약간 축약을 하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일 우선이 내가 2학년 때 미적분을 준비했는가, 기하를 준비했는가, 그게 확실히 한쪽으로만 준비되고 하나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학생. 즉, 예를 들어서 나는 미적분만 공부했고 기하는 본 적도 없다 하는 학생은 절대 기하로 가면 안 돼요. 그냥 미적분을 가야 돼요. 또 나는 기하를 준비했고 미적분을 선택한 적이 없다, 공부한 적도 없다, 그러면 기하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미적분, 기하 둘 다 비슷하다. 둘 다 비슷비슷하게 공부했고, 특히 딱히 잘하는 것도 없다라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제 말 듣고 이제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학생들은 내가 전국에 이제 서울 안쪽에 있는 어디 가야 되고, 수학을 완전히 만점 받아야 되고, 만점 받을 자신도 있다는 학생들은 미적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여기서 점수가 더 높잖아요. 이 3점이 만약 진짜 둘 다 만점 받아서 3점 차이 난다면 이 3점을 따라가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하고, 그런데 1등급 근처에 있다. 내가 한 92점 초반까지 있다라는 학생들은 기하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하고 기하 양을 비교했을 때 미적분의 기하는 60%밖에 내용이 안 됩니다. 즉 뭐냐면 한 60% 정도만 공부하면 같은 점수를 뽑아내고, 실질적으로 같은 점수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높은 점수를 뽑아내요. 왜냐하면 기하 문제 푸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손수도 점수를 이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고3 기하도 하고 미적분도 하고 수업을 2개 다 하거든요. 이 대치 메카에서도 이제 기하 수업이 깔려 있는데, 제가 여기 대찬에서 이제 내년에도 이제 대찬에서도 기하를 하는데, 그 맨 마지막 종강 날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야, 내가 기하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학생 손 들어봐라.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소극적으로 손 안 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기하 선택하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학생들 손 들어봐라 이랬는데, 그 기하 선택한 학생 모든 학생이 다 손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기하는 한번 잘 배우면 가면 갈수록 이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부담도 없고 점수도 훨씬 잘 나오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미적분은 하면 할수록 점점 내용이 깊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2학기 되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면 미분과 적분이 이제 확실히 다 점범이 다 포함되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 선택한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능 끝나고 한 번 더 봐야 될 건데요. 이 점수가 제가 생각하기로 한 이렇게 3점 이내로 만약 점수 차이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적 기하 선택 못하는 학생들은 제가 기하 선택하는 걸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짧게 요약하면,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하는 기하 이론이라 해가지고 기하를 푸는 기본 묘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게 되면 정말 공부 양이
적어도 높은 점수를 뽑아낼 수 있고, 이게 단순히 또 이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하가 미적보다 공부를 적게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그 적은 공부량을 다른 과목으로 쏟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3점 정도 점수는 기하 선택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수능 끝나고 이제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만약 그 표준이라는 점수가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난다라고 했을 때는 기하 선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 기하,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아마 제 기하 강의 들으면, 기하는 정말 이거 일명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꿀 빠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정말 점수 받기 좋다.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 잘 나온다. 또 빨리 푸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하는 빨리 풀고 남는 시간을 선수투에 또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도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재수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완전히 만점 받는 학생이 이상적인 거고, 만점 받는 학생들은 없어요. 기하 96점 기하 만점 받는 게 미적분 96점 받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건 확실해요. 재수해도 그러니까 아무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일단 기다리시고 수능 끝난 다음에 올해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보시고 얼마 차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기하 선택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제 시간이 끝났고요. 하여튼 제 수업을 간략히 설명하면, 첫 번째 저는 겨울방학부터 킬러 문제 한다. 그리고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기하는 이제 킬러 문제보다는 사실은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건 기하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하는 그 모듈이 있거든요. 그 모듈을 설명하는 게 킬러 문제보다 우선시입니다. 그 한 번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올해 한 해 기하 걱정은 거의 아마 끝날 거예요. 미적분은 근데 좀 달라요. 미적분 제가 겨울방학 때 수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킬러 문제 사고력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수업 방향이 다른데, 하여튼 기하 선택 학생들은 요 모듈 배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수업은 킬러 문제 중심으로 3월 달에 이제 손수토가 진행이 되는데요. 킬러 문제하고 고난도 위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게 좋냐 이러면, 그 대치동에서 내신 1, 2, 3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 3등급 말까지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안 맞긴 안 맞는데, 수능에서 1등급 이상의 점수, 90점 근처의 점수를 뽑아낼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